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7월 1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애플이 역사상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인 1.3%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2% 증가로 나와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어젯밤이었죠. 5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개인 소득 같은 경우 4월달 0.3% 증가해서 5월달은 0.4%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소득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해서는 0.6% 증가해서 0.1%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 긍정적이진 않죠. 일반적 상황이라면. 그런데 지금 연준은 소비가 위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길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PC 물가지수도 월별로 놓고 보면 0.4% 증가해서 0.1% 증가로 헤드라인 수치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죠. 다만 역시 근원 PC 같은 경우는 0.4% 증가해서 0.3% 증가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헤드라인 수치가 4.3에서 3.8%로 이제는 4%를 깨고 내려오는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근원 PC 같은 경우는 4.7%, 4.6%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원 PC가 확실하게 4%대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1분기 GDP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원유 재고 감소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유가는 바닥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죠. 찌글찌글거리고 밑으로 확 꺼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증시에는 계속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파월의 계속된 매파적 발언으로 패드워치의 최근 7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치는 0.25% 증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금리 동결은 15% 수준이고요. 자, 한 달 전부터 추적을 해보면 50%대였다가 71%, 일주일 전에요. 그리고 하루 전에 89%, 가장 최근 것이 84%. 여전히 0.25%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번 달 26일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지인은 개인적으로는 계속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통화정책 회의 전까지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파월의 매파적 발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3.9%대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안전자산을 매도하고 공격적인 증시의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를 역시 기준으로 해서 가파르게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뭔가 시장에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여기서 찌글찌글거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요. 자,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 전해지니까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잘 나오다가 오늘 새벽에는 무려 1.4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조정이 조금 더 나오고 옆으로 박스를 만들면서 찌글거리길 바랬는데 시장이 또 화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 배경에는 기술주들의 강세가 계속 지속되는 과정인 거죠.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중국발 규제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하면서 고점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계속했던 애플이 드디어 오늘 새벽에는 시총 3조 달러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차익실을 나와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최근 계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가파른 급등이라 조정의 폭이 또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있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환율 방어에 21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분기 반등할 때 상단에서 박스권에서 갇혔던 것은 역시 환율 방어 덕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로 보게 되면 1분기에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 박스권에서 결국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외환을 매도했다는 소리고, 최근에 반등해서 1,300원 돌파해서 올라오면 결국은 또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겠죠.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속보가 발표됐는데요. 6월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전환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 환율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우리 지수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직전에 고점에서 강하게 추세 확장했던 구간, 이 구간에 들어오니까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하게 되면 또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면 매매 전략 짜는 입장에서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니까 긍정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애플 관련해서 살펴보죠. 애플이 종가상 시총 3조 달러를 사상 처음 돌파했다. GDP 7위 국가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7위가 프랑스인데 3조 달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GDP의 1.7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시총을 평가받을 수 있느냐? 자, 대신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은 실적이 감소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2022년보다도 더 높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거고요. 물론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사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쪼그라들어도요, 매출액이 3,846억 달러, 영업이익이 무려 1,139억 달러 예상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9%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만 놓고 봐도 영업이익률이 29%에 1,139억 달러다. 그러면 30배 적용하면 3조 달러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애플은 가장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 주식 소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2013년부터 매년 지금 주식 소각을 하고 있는데 250억 주가 넘었던 주식이 지금은 150억 주 정도 됩니다. 무려 38.2%나 주식 수가 감소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정말로 주주 친화 정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적도 좋아. 주식도 매입 소각을 해버려. 그리고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엔 이런 기업들이 언제나 탄생할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업이. 자, 애플이 이렇게 긍정적 소식이 계속 나온다면 국내 수혜주 중에서는 LG이노텍을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 월요일자에 긍정적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베트남의 카메라 모듈 공장 증설에 1.3조 원 투자한다는 소식인데요. LG가 공식적으로 낸 보도자를 보시면 베트남 생산법인에 약 10억 달러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7월 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장 증설에 나서고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애플 관련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 있습니다. LG노텍이 작년 12월에 1.6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베트남에다가 신사업 캐파 확보하겠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그런데 이 내용은 공시를 했는데 지금 1.3조 투자 내용은 공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미뤄져서 오히려 1.3조로 줄어든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볼 바가 있죠. 만약에 이 투자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투자라면 굉장히 긍정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뤄졌던 투자가 이제 집행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 이거 관련된 내용이 아직까지도 협의 중에 있고 확정된 건 없다라고 계속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9개 기관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38만 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30만 원대에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치에 아직 갈 길이 남아있죠. 그런데 목표 주가는 이렇게 해놓고 기관들이 열심히 팔아 제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목표 주가는.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 기관이 수급에 키를 주고서 움직이는 거 보면 꼭 이 38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아니더라도 눌림목 때 매매할 수 있는 계속 기회는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 보시면 실적이 2023년 2분기에는 쪼그라들 거다. 자, 4조 3천억이 1분기인데 매출액이 3조 7천억으로 쪼그라들고 영업이익은 무려
1450억에서 180억으로 쪼그라들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기관 수급은 좋은데 외국인 수급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림목에서만 계속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좋은 거고요.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영업이익이 4,500억, 5,300억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잖아요. 기관이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2023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7조 원대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잖아요.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기관들은 지금 매집 들어오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그럴 때 기관이 크게 매도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눌림목자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기관이 한 달 동안 매집했던 평균 매수 단가가 30만 8,500원 수준이고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0.3%.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골고루 들어와 있죠. 외국인들이 간혹가다 들어오는데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이고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도 대차 거래가 꾸준하게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 보면서 매매 전략을 역시 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지난 비전 프로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LG전자가 바닥을 다지고 5월 30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일부 실렸고 240일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고공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한 달 동안 만들었던 기관의 평단가가 30만 8,500원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눌림목만 나오면 얼마든지 분할 매수 대응하고 반등만 매도하는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시총도 7조 3천억. 만약에 올해 1조대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지금 이 수치는.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장 애플 효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때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만 그때는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성된 이후에 눌림목자를 노리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앞전에 땡겨보시면 지난번 애플카 관련된 이슈 있을 때 엄청나게 만들었던 매물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지 잘 보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주봉으로 보면 역시 좀 더 깔끔하죠. 자, 주봉으로 보시면 바닥을 쌍바닥으로 만들고 20주 이평을 돌파해서 밟고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장대양봉이 등장했는데 이 장대양봉의 박스권에서 내려오지 않고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하면서 박스권에 잘 움직임이 나오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이제는 이 박스권의 상단 31만원짜리가 눌림목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위를 강하게 솟구치는 모습이 나오면 그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올랐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밀리면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 관련주 중소형주 쪽에서 또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생기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종목을 다루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 직장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노텍을 꾸준하게 추적하면서 매매 전략을 짜보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애플이 보여준 주주 친화 정책의 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